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이제 그 정합성에 맞춰서 이제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보면 정합성에 관해서 연구할 때 거의 이제 고전처럼 이렇게 나오는 어떤 연구자가 있죠. 할리데이 헤스타니라고 1976년도에 이제 썼던 책이 있죠. 잉글리시 코인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디스코스 사이칼로지스트들이 거의 뭐 필독서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보시면 이분이 뭐 심플하게 제시하는 건 이런 거죠. 정합성의 유형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시켰어요.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글을 이해한다는 거죠. 글의 어떤 정합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참조 정합성이라는 거, 그것도 대치, 생략, 어휘 정합성, 뭐 접속 정합성.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2003년도에 또 그 이제 그 정합성에 대해서 사실 정합성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음집성에 이용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10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심리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공통참조 그리고 비슷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시, 부신정보, 접속사, 동사, 시제, 장면 변화, 표제어, 주제문, 부득법 수사구조 이런 팩터들이 사실은 우리 어떤 텍스트 이해도나 정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콤매트릭스 이제 측정치를 보면 어때? 이런 측정치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측정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사실 이거 이외에도 콤매트릭스는 뭐 더 다양한 어떤 기본적인 텍스트에 관련된 피처들을 제공을 하지만 일단 이제 기본적인 토대는 이런 어떤 연구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걸 그걸 한번 여러분들 다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할리데이 헤스탄 책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읽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설명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여러분들 보면 이 두 개의 문장이 있죠. 이 두 개의 문장이 사실은 좀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뭔가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두 개의 문장이 어떤 요소 때문에 이게 코이전 어떤 강도가 조금 세지고 있을까요?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 보면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여기 지웠어야 되는데 까먹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데이라는 게 사실은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3 블라인드 마이스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기존의 어떤 우리 어떤 많은 어떤 언어 심리학자들 연구들이 그 아규먼트 오버랩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그 이 언어 심리학자들이 많이 분석할 때 명제 분석 많이 하죠. 저희 프로포지션 이제 그 명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 아규먼트라고 하면 논항이라고 하는 건 뭐죠? 문장에서 뭐 명사나 뭐 대명사 이런 것들을 보통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사에 해당되는 거 뭐 서술어 수어라고 보통 얘기하죠. 실제로 저희가 이 코유전을 조정할 때는 동사가 오버랩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코매트릭스 이제 써보신 분들은 코매트릭스가 이제 그 벌브 오버랩 점수도 이제 제공을 해주죠. 근데 더 관심 있는 건 저희는 사실 아규먼트 오버랩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아규먼트가 오버랩이 많이 되면 텍스트 코이전이 증가하죠. 실제 그렇죠. 제 실험에서도 그랬고. 근데 사실은 아규먼트가 오버랩 된다고 해서 항상 코이전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아규먼트가 오버랩 되더라도 뭔가 이 두 문장이 어떤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코이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제 석사 때 이제 그런 걸 좀 실험을 했었는데 또 어쨌든 아규먼트 오버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정치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 이런 것들이 광고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쓰이죠. 여러분 짧은 시간에 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죠?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어때요? 반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쵸? 짧은 시간에 많이 이제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코이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할리데이 헤스탄의 부분에서 보면 이런 게 이제 참조 정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매트릭스도 이런 측정치들을 제공해 주죠. 그렇죠? 코 레퍼런셜 코이전하고 이제 그런 아규먼트 오버랩해서 나오는 어떤 측정치들이 있고. 요건 여러분들 뭔가요? 요건 어떨까? 요건 어떻게 해서 코이전이 형성이 되고 있을까요? 앞에 거랑 좀 비슷한데 얘는 부정대명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원이라는 게 받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건 우리가 이제 그래서 대치 이제 그 정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서브스티튜션 코이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도 정합성이 생성될 수 있고, 요건 뭘까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유형일까요, 요거는? 저언이 그렇죠? 몇몇 이제 카네이션을 샀고, 해더리는 달콤한 어떤 피를 이제 샀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유형으로 보면 생략이죠, 실제로.
일리프시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 뭐 통사론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일리프시스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 대치리나 어떤 생략에 의해서도 정합성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여러분들 뭘까요? 좀 약간 좀 다소 이제 약간 이게 좀 길면서도 약간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머실 넘게 이거는 그냥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휘 반복이죠. 어휘 정합성이 이제 그 어휘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요건 좀 다른 요건 어떤 관계일까요? 재규어를 샀는데 특히 그렇죠? 이 실용적으로 이제 그가 뭐 차 안에서 사는 것처럼 돼 있는데 요 관계를 보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을까요? 요거는 그렇죠. 하가 이제 사실은 재규어보다는 상위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메트릭스가 사실은 이런 상위어에 의해서도 사실은 코이전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코메트릭스가 이런 상위어 그 점수도 제공을 해주고 있죠. 뭐 주니어 점수, 상위어 점수.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런 어떤 연구들에서 기반이 된 어떤 측정치들을 이제 코메트릭스가 이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상위 개념어죠. 그리고 이제 그 접속사.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사실 접속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때 접속사를 가지고 많이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접속사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 텍스트 코헤전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접속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떨 때도 코헤전이 증가할까요? 당연히 접속사가 여러분들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과적인 접속사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영어로 따지면 대얼프나 뭐 비코즈나 뭐 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접속사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통은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사실 접속사가 들어가면 어때요? 독자의 리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접속사가 들어가면은 이게 두 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혹은 뭐 예를 들면 접속사가 뭐 우리 뭐 반유의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반유 접속사, 뭐 예시나 법 같은 게 however 뭐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게 없어도 사실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렇죠?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들어가면 사실은 글 이해가 훨씬 더 이제 촉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코이전 어떤 그 텍스트를 조작을 할 때 이 접속사를 빼도 접속사만 빼도 어때요?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접속사 들어가면 이게 또 난이도 굉장히 떨어지고 제가 이제 접속사하고 했던 연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하이널리지랑 로우널리지 학생을 한번 제가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더 접속사에 많이 쓸 것 같아요? 로우널리지가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많은 애들이 접속사에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니면 로우널리지가 많이 쓸까요? 이것도 사실 뭐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로우널리지가 접속사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머릿속에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연결을 하는 거야. 에세이 같은 거 분석해보면 뭐 대열법 엄청 많아요. 내가 보기엔 이거 대열법 쓰면 안 되는데도 지 머릿속에서 막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막 대열법 이런 거 많이 쓰죠. 실제로. 근데 실제로 어때요? 이런 거 쓰게 되면 읽는 독자가 잠시 방심을 하면 어때? 평가자가 연구적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코이전이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측정치 중에 하나고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부가 접속사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부가 접속사는 사실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큰 어떤 효과는 없는데 코절 커넥티브 같은 인과적인 접속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실제로 어떤 영향까지 미치냐면 제가 이제 실험했던 건 두 가지 문장을 갖고 실험을 했었는데 첫 번째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 읽을 때 보통은 어때요? 접속사가 없으면 사람이 첫 번째 문장 읽고 거기서 표상을 하고 끝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읽어 나가면서 첫 번째 문장 연결이 되면 두 번째 문장이 초반부터 연결하려고 시도를 해요.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이제 통합을 하죠. 우리나라는 동사가 제일 뒤에 있죠. 영어는 이제 중간에 있지만 우리는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표상하는 그 시점, 글에 대해서 이제 그 파이널 레프레젠테이션하는 시점이 거의 동사 끝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접속사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어떤 표상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읽고 나서 접속사가 있으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표상을 다 하지 않아요, 독자들이.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통합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접속사가 이 접속사가 있으니까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해서 뒤에 가서 이제 사실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효과까지 있어요. 굉장히 이제 강력한 효과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양한 접속사들이 있는데 코메트릭스가 뭐 다양한 유형의 접속사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에 이제 적용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면 뭐 같은 얘기인데